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소방영어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TCC 동안에 여러분이랑 제가 얘기하게 될 주제는 좀 전에 제목 보셨죠? 자, 영어 잘하는 법, 그중에 문법 편입니다. 자, 시간이 허락이 되면 다음번에는 제가 독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TCC를 찍도록 하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만큼 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법을 좀 잘 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죠? 그리고 특히 문제 잘 풀고 싶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문제만 보면 이렇게 깝깝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많아요. 누군가한테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뭐 주로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이거죠.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하루에 독해 한두 지문이라도 꼬박꼬박 푸세요. 뭐 선생님 같으면 수업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으세요. 이게 많은데 이거 당연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수강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저 아니어도 이제 말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빼고,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영어가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점수가 답보 상태에 있고 나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만 보면 못 풀고 아예 뭐 묻는지도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를까? 예, 거기에 대한 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예를 들어 관계사야 하면 관계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야 하면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단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요. 아니, 수업을 듣고 내용 이해를 했다면 문제가 당연히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이론 정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수동태고 관계사라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 결론, 수동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걸 배우는데 왜 그걸 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 힘드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한 1에서 9까지 이 과정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문제 공부할 때는 1에서 9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 보던 거, 늘 이해했던 거, 얘가 나오면 잘 맞추겠지. 중요한 건 시험은 마지막 10번 결과만 나옵니다. 이거 가운데 다 없어. 여러분이 열심히 복습하고 이해했던 얘를 안 묻고 마지막에 결과. 그래서 여기 뭐 쓰는데? 요걸 묻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론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문제는 계속 안 풀려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론 정리한 방향이랑 시험의 출제 방향은 역순이라는 거지. 거꾸로 나오는 거니까. 끝에만 나오죠? 그게 뭘 얘기하느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푸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잘 찍는 스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스킬로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는 점수는 3, 40점에 불과하고요. 그거 맞아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직렬의 공무원도 여러분 합격 못합니다. 응용력을 길러서 실력을 채워서 잘 풀고 잘 많이 맞아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도 문제답게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런 문제 주면 너무 당황스럽죠. 어머, 이렇게 길 줄이야? 어머, 뭐 어떻게 단어도 모르겠고.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얘를 어떻게 해요? 해석하신다고요. 해석해야죠. 해석은 근데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독해 문제 풀 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문법 하는 거죠. 문법 문제 중에 여러분이 해석을 반드시 해야만 답이 나오는 문항도 있어요.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 나올 똥 말똥이고 문법은 해석이 아니라 빈칸의 위치가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하는 문장 성분과 그러면 이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 보통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법을 물었는지 독해를 물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하려고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해 푸는 방식이 따로 있고요. 문법은 문법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대로 풀어야 제한 시간 안에 빨리 풀고 정확하게 잘 풉니다.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수업을 들어서 이론이 모자란 건 아닌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아닌가? 나 이론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론을 이해 못해서 문제가 안 풀리나 봐. 계속 또 돌아가서 이론 수업만 들어요. 이론만 듣는다고 점수 올라요? 절대 오르지 않아요. 이 학생의 문제는 뭐냐면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운 이론을 문제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해석만 하려 해서 문제를 풀든가 포인트를 못 잡고 맥을 못 찾고 계속 점수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자, 제가 샘플로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 문제 푸는 거랑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고 저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혹시
문법인지 독해인지 상관없이 계속 해석으로 들이밀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문제가 뭐 묻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여러분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문제 풀기 전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메이크 나왔으니까 저걸로 하죠. 문법 문제예요. 그죠? 나오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순진하게 여기부터 보시면 털립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어디부터 봐야 돼요? 선택지. 주관식이었고 우리는 사지선다 선택지죠. 선택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이고 행운이야. 왜? 빈칸만 보면 그 많은 내용 중에 뭔지 모르지만 생각의 갈래를 딱 4개 중에 하나라고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선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빨리 풀고 잘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문법 문제가 나오면 빈칸 있는 이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지를 먼저 조질 겁니다. 네, 전문 용어 나오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선지 보면요. 저 making, to make, makes, made 이렇게요? 아니요. 그건 읽는 거지. 선택지를 먼저 보라는 건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풀 수 있는 뭔가를 저기서 뽑아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자, 우선 make는 여러분 동사죠. 그러니까 선지 보는 기본이 뭐냐면 누가 동사고 누가 동사 아닌지를 나누라는 거야. 됐어요?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선택지 보면. 얘가 기본이에요. 문제풀이의 기본. 자, make 동사죠. 동사 다음에 s 붙으면 얘도 동사예요. 자, 그런데 make 앞에 하나 더. 얘 made가 여러분 made로 하니까 made. 얘 과거 동사라면 과거 동사는 동사예요. 만들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동사입니다. 그런데 make에다 to 붙여요. to make.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 원형에 to 붙이면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동사 다음에 ing 붙입니다. 뭐 동명사 현재 분사라는 명칭으로 부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문법 문제 풀 때는 그 명칭이 아니라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게 주 포인트예요. 되셨어요? make의 과거 분사형은요. 다시 과거하고 똑같이 made죠. 자, made가 나왔는데 과거 동사래. 그럼 진짜 동사야. made가 나왔는데 얘가 pp 과거 분사래. 그럼 동사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빨리 처음 보신 분은 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이걸로 풀 거니까. 다 외웠죠? 자, 저쪽으로 가도 될까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문법 문제가 나오면 선지를 봅니다. 그럼 선지를 보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지를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이렇게 나누라고요. 첫 번째, 동사 아니고요. 자, to 붙었네? 아니고요. 동사에 s 붙은 거는 동사라 했고 이제 원래 얘는 동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지선다예요? 우선은 이지선다로 갈립니다.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갈렸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자,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했으니까 올라가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시면 최소한 4개 중에 2개는 없앨 수 있죠. 날릴 수 있죠. 자, 그럼 빈칸은 문장의 동사 자리예요? 아니에요? 얘는 문장의 동사 자리가 맞죠. 왜요? 빈칸 앞에도 동사가 없어요. 이거 ing니까 동사 아니잖아. 그 다음 뒤에도 보시면 동사 없어요. reservation 얘 명사고요. 없어요. in advance 이거 수거입니다.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 얘 말고는 동사가 없으니까 문장은 반드시 주어하고 동사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동사가 없으면 여기라도 동사가 있어야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 빈칸이 동사 자리니까 동사 기능이 없는 1, 2번은 나가리 시키셔야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죠? 자, 둘 다 동사인데 아직도 2개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둘 다 동사인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s가 있고 얘는 s가 없고 동사에 s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우리 수일치라고 합니다. 동사에 s를 쓸지 말지는 누구 보고 결정해요? 주어. 그렇지. 그럼 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뜻 몰라도 돼. 주어 찾아봐요. 주어는요.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뜻을 몰라도 얘가 명사죠.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하시면 뒤에 ent나 ant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전미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필수 어휘니까 사실 그렇게 수준 높은 단어 아니니까. 자, 얘가 주어인데 주어에 s 있으면 동사에는 s가 못 나옵니다.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 s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러분 문법 문제예요. 저 해석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 뭐 할까봐 얘 지금 동사로 볼까봐 어드밴스 나아가다 진보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 수거라고 제가 알려준 것 뿐이지 이 문법 문제 푸는데 해석해서 풀지 않았다고요. 어머 남의 나라 말인데 어떻게 해석 안 하고 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문제 풀라 그랬는데 진짜 막 단어 몇 개 말고는 뭐 묻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혹시 단어 몇 개라도 알면 막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해석을 해서라도 내가 얘를 한번 맞춰보겠다. 그 태도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모른다고 해서 에이 나 몰라 하고 문제를 날리는 것과 어떻게든 얘를 맞추겠다는 문제에 대한 집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맞추겠다는 집념이 있어야 결국은 맞추더라고. 그래서 쉽게 문제를 놓지 않고 여러분 애쓰는 건 굉장히 칭찬할 바지만 그거는 영어 잘 모를 때 얘기인 거고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몇 달 진행을 해서 기본 이론도 한두 번 들으셨고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만 나오면 자신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해석에 급급하거나 배운 내용을 전혀 문법 문제 푸는데 적용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론 정리하고 문법 문제 푸는 방법은 역순이에요. 역방향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순서와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야 늘어요. 점수가 올라간다고. 자, 얘기했죠. 항상 선지를 먼저 보고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나누어서 그렇게 문제 보는 게 기본입니다. 맨날 선택지가 이렇게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안 나뉘지. 다른 것도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면 또 할 일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선지 보면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자, 하나 배웠으니까 2번 문제 제가 드릴게요.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어떻게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셨어요? 자, 밑에 1, 2, 3, 4 보겠습니다. 자, reject는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얘가 동사라는 걸 몰랐어도 여러분 선지를 보면 얘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사에 s 붙은 거. 어떻게 해요? 자, 동사에 to 붙이고요.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겁니다. 명사에 to 붙이고 명사에 ing 붙이고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번 생긴 걸로 봐서 지금 리젝트 얘가 동사구만. 그러면 s 붙은 것도 동사죠? 얘는 동사야. ing 동사 아니고 뭐 얘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과거 동사로 나왔다면 동사가 맞지만 pp로 나왔다면 동사 아닌 거지 뭐. 그 얘는 반반이에요. 되셨어요? 어쨌든 선택지에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이 하나씩만 있어도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답이 당장 안 나와도 하나 제낄 수는 있잖아. 자, 동사인 거랑 아닌 거랑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갈게요. 빈칸은 문장에 동사 자리일까 아닐까? 동사 자리 맞죠? 왜요? 앞뒤 어디에도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동사 자리입니다. 그럼 누구 날아가요? 동사 아닌 것들 날아가야지. 2번하고 3번. 그럼 남는 거 1, 4번이 동사 기능이 있죠. 1, 4번 중에는 그럼 누구 써요? 자, 1, 4번 생긴 거 봅시다. 아까랑 좀 다른 게 아까 1번은 make, makes. 둘 다 현재인데 s 있고 없고였죠. 근데 이번에는 s 있는 거 현재, ed 있는 거 얘는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얘는 이제 과거 동사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원래 현재하고 과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시제 묻는 거니까 시제는 또 그냥 못 나와죠. 이거 해석해서 시제 맞추는 거 아니지. 시제는 시제를 알려주는 시간부사가 또 붙습니다. 뭐 yesterday 있으면 과거, today 있으면 현재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 문제 보시면 이게 어느 시제를 나타내는지 지금 알려주는 시간부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죠? 자, 시간부사가 없으면 시제로 못 풀면 어쨌든 동사는 주어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주어 볼게요. 주어가 직원들, employee, 시간부사는 없지만 주어에 s가 있으므로 동사에 s는 들어갈 수가 없지. 얘도 날아가면 과거 동사는 수일치의 영향을 받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문법 문제 푸는 거 하고 제가 푸는 방법하고 비교를 좀 잘 해보셨습니까? 뭐가 다른 점이 있던가요? 다른 점이 없고 비슷하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열심히 수업만 듣고 복습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른다는 건 아닌 거죠.
문제를 문제답게 푸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 그걸 깨우쳐서 그대로 계속 반복 연습, 훈련을 해야 시험장 가서도 그래도 빨리 풀고 잘 풉니다. 그게 안 되면 시간을 엄청 소비해서 맞추긴 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지도 몰라가지고 문제 날린다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아무런 베이스가 없고 여러분 모를 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업도 열심히 듣고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채워졌다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여러분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문제를 푼다는 건 이론 정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론 정리 많이 한다고 문제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론은 한두 번 정도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셔서 개념 정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을 정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하지만 문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방향, 순방향으로 출제되지 않고 결과를 물어보는 역순이기 때문에 역순에 맞춰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푸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여러분 연습을 해야 문제를 딱 보면 자동적으로 딱딱딱 해서 정답에 이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성적이 답보 상태거나 어떻게 할지 자신이 없다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연습이 없는 게 아닌지 그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시간이 짧다 보니 여러 가지 여러분 공부할 때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문법 파트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풀고 있는 독해를 또 독해답게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걸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 문법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